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1호 경마는 중계 경주 없이 서울 레이스만 15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토요 경마와 1호 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는 1호 경마 쪽이 좀 더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팅의 강약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 7, 10, 11, 6, 7, 10, 11, 6, 7, 10, 11 4개 경주로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4경주도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승군전을 치르는 여러 마리 도전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당 막권 짭짤하게 공략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4경주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요. 승부 경주는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 배팅 강도 올리는 노림수 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을 들어갑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안쪽 게이트 있는 1번마 농번대로가 원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죠. 무엇보다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도 5번 게이트였는데 선행을 뽑아 나서는 과정은 무난했습니다. 거의 버티는가 싶더니만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거든요. 결승선 바로 앞에서 덜미가 잡혔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줄어든 1000m의 1번 게이트예요. 선행까지 뽑아 나설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아요. 가만 보면 지금 선두권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4번마 광야폴리스도 빠르고 또 7번마 천룩이라는 마필도 빠르고 직전 경주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간 마필 8번마 프리머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두권이 자칫 빡빡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마 농번대로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5번마 시내탑이라는 마필이에요. 조만간 승부 타이밍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은 9월 2일 경주에서 복귀가 잡혀있죠. 스타트 자체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일부러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서 쫓아가면서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죽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내탑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출입마였습니다. 발주가 굉장히 느렸고 거의 깡바닥에서 전개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 초반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거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5번마 시내탑이 선두권에 묻어가다가 한 발 더 쓸 수 있는 마필로서는 5번마 시내탑을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겠습니다. 8번마 프리모, 9번마 늘세찬 이런 마필들도 인기 바로 팔리지만은 5번마 시내탑 좋습니다. 5번마 시내탑을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A형 2세마 레이스입니다.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혼전이에요. 당일 배당판에 2번마 플라잉 헤라와 3번마 이스트 킹덤 이 두 마리의 싸움이 볼만하겠습니다. 기승기수 페로비치, 김용군 2017년 다승 경쟁 중인 두 기수 아니겠습니까? 현재 페로비치가 98승이고 김용군 기수가 93승이에요. 그러니까 5승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2주 경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근 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3번마 이스트 킹덤의 김영근 기수의 승부제를 좀 특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데뷔전에서는 주행 심사를 치르고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내용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차로 3차까지 왔는데 이 외곽으로 삐지는 악병만 없었다면 충분히 2차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복귀 내용이잖아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3번마 이스트 킹덤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6번마 더 파이널을 주목합니다. 10월 13일 주행심사에서 모래 반응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 마필은 생김새도 좋고요. 뭐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라서 데뷔전에 어떻게 뛰나 한번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10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실전 막건으로 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의지 자체도 강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2번 게이트에서 약간 모래를 맞고 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끝걸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모래 반응이 나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6번마 더 파이널이 오늘은 늘어난 1300 경주 거리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마 두 마리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번마 이스트 킹덤과 6번마 더 파이널. 3번을 놓고 가느냐 6번을 놓고 가느냐. 어떤 놈을 놓고 갈지는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관심만은 3번, 6번 두 마리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번마 이스트 걸치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 상황이죠. 자말필은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 조건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2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또 김영근 기수 대안장이잖아요. 김영근 기수는 2017년 최다승 경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1위로 팔린 마필 무조건 이빠이 강하게 조지는 상황으로 읽어주셔야죠. 또 이 마필은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어요. 데뷔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청담도끼와 또 부산 경마장에 있는 BK파크 뭐 이런 마필의 북의 형제 마필입니다. 또 혈통적 잠재 능력도 있고 해서 9번마 이스트 걸치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하지만 오늘은 강민은 9번마 이스트 걸치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을 성공하는 건 좋았는데 끝걸음은 뭔가 좀 후달리는 뭔가 좀 느낌이 안 오는 좀 불안불안하게 이 착을 버텨냈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번마 이스트 걸치를 여기서 강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부담점까지 늘었잖아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마 배트 예지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완전히 개바닥을 쓸어버렸는데 1700m는 이거는 뭐 오바였다고 봐야죠. 1700은 자력 버티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워낙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1000m 레이스에서 1번 게이트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면서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배트 예지라고 판단됩니다. 인기들에서 조금 비켜나 있을 수 있겠는데 1번마 배트 예지를 좀 더 강하게 읽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불안불안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은근히 좀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관심 많은 1번마 베스트 예지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혼전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이 4번마 청운 1호와 5번마 초록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4번, 5번의 깜빡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 5번 외에도 나머지 마필 중에 특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자력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녀석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이번 4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4번마 청운이로는 직전에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다시 한번 충마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또 상대들도 약했잖아요. 그래서 4번 청운이로를 직전 경주는 충마로 놓고 때렸습니다만, 자, 오늘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전보다 편성 자체가 약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5번마 초록마도 직전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닥에서 전개를 풀어가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봤기 때문에 5번마 초록마는 직전에 꺾었는데 보여준 그림이 좋잖아요. 그래서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것도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되죠.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22배를 적중했던 마필이 안쪽이 2번마 백두미르죠. 이번 백두미르는 직전 경주에서 노림수 충마로 놓고 22배짜리를 적중했는데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했는데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승군전이라도 2번마 백두미르 무시 못할 마필이고, 6번마 동서가득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어부지리성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끝걸음에 워낙 여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6번마 동서가득, 승군전 치료는 이런 마필들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마리 또 강민이 관심권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4경주는요,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이 두 마리를 다 믿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의외의 복병들이 많이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두둑한 배당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먼저 관심이 가는 마필이 4번마 금악 여제죠. 데뷔 초부터 사이즈를 상당히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대가리 놓고 그때 15배였죠. 대기 속도와 붙여서 15배 주력으로 적중했던 마필이고, 데뷔 이전째에서도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어진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 7월 30일 날 뛰고 10월 20일 날 재검을 받고 지금 12월에 복귀전을 치르는 걸로 나와 있을 텐데, 7월 30일 경주가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2016년 7월 30일 날 뛴 거예요. 그리고 1년이 훨씬 넘는 거의 1년 반을 돌아서 12월에 지금 복귀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10월 20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일부러 모래를 많이 맞춰보면서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는데, 이게 편골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마필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또 선행이죠. 안쪽에 1번마 봄비스킹 정도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만, 기본 대하시는 4번마 금왕여제가 여기선 선행을 뽑아 나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모습을 재검 때 보여줬기 때문에 4번마 금왕여제는 이거는 뭐 꺾을 수가 없어요.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공략합니다. 그런데 충마로 놓고 갈 수 있을지는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외곽이 있는 마필들이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12번마 바이칼 전사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이 앞선에 가질 못하면서 그냥 깨진 마필이긴 한데,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이게 8월 12일 경주와 또 7월 8일 경주를 보면 이게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승군 이후에 주춤하지만은 이제부터는 12번 바이칼 전사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11번마 케안 여장부라는 마필도 줄어든 경주거리는 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7월 30일 경주에서 그날 주로가 좀 빨랐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59초대의 1000m 기록을 보인 마필 아니겠습니까? 9번마 파티파워는요, 참 이 마필만 생각하면 강민이 참 많이 아쉬워요. 이거 10월 22일이었죠. 10월 22일 날 인기 순위 11위였을 때, 부민호 기사가 타고 있을 때 강민이 현장 승부지를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쏘는 거다. 무조건 쏘는 거기 때문에 인기도에 상관없이 고배당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록말을 엮어먹지 못했죠.
초록말을. 너무너무 좀 많이 아직 폭탄 배당을 놓쳤던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파티파워는 11월 12일 날도 연승을 때렸을 때 경주행이 어부지리가 아니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4월달 경주에서부터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배당을 째려봤던 마필. 4월달 경주에서도 2차권에서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파티파워도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봅니다. 뭐 이런 마필들 9번, 11번, 12번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복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4번만 금악 여제 기본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고, 배당으로서는 9번 파티파워, 11번 쾌한여정부, 12번 바이칼전사 주목하는 마필이 좀 여러 마리가 있네요.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철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에 있습니다. 무조건 터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어요.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거리가 1700m라는 데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 6번마 휴마 페로비치가 안장이 올랐기 때문에 6번마 휴마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도 배당판 바람을 상당히 불었거든요. 왜냐하면 9월 17일 경주에서 앞선에 가면서 버텨냈던 복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뚜렷한 축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앞선에 가면 조금 더 뛰겠거니 하고 인기마로 팔린 거예요. 근데 강민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완전하게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림수 축마였죠. 인기 7이었죠. 인기 7이었던 비키라이를 지하지그세 비키라이를 놓고 공략하는 추천 경주였습니다. 그러면서 16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중을 했는데, 6번마 휴마가 지금 페로비치라고 또다시 인기마로 팔려요. 오늘도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잖아요. 하지만 강민은 이번에도 6번마 휴마를 여기서 축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외곽에 있는 12번 햇비스트가 직전에 3차까지 왔다고 해서 이게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사실 보여준 액면이 전부입니다. 이거는 9월 3일 경기에서도 그때 정말 잘 탄 거거든요. 잘 타고 이빠이 지어짜고 깨진 게 그게 전부고, 10월 1일 경주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서둘러 봤습니다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12번 햇비스트도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강민이 좀 고배당을 계속해서 타이밍을 째려보는 고배당 복병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2번마 라스트 잭팟이라는 마필은 10월 1일 경주에 인기 9위였을 때 입상하면서 폭탄 배당을 터뜨렸는데, 그때 10월 1일 경주는 채찍을 놓쳤어요. 채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타면 여기서 1700 적정거리에서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날처럼 타면 또 된다. 이 마필은 9월 10일 경기에서는 강민 또 축마로 놓고 36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승군전에 1700에서 바로 때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번만 라스제팟도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뭐 외곽에는 11번 빅스카이라는 마필도 9월 3일 경주를 보면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타면 여기서는 또 되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 지금 상대적으로 안 팔리는 이런 복병들도 반드시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6경주는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승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복병만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인기만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 강민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주 좋아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6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가만 보면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3번마 하와이보스, 5번마 리얼걸치, 또 10번마 좌청룡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를 팔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3번마 하와이보스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이 10월 29일 경주에서 강하게 노리면서 묻지마 대가리로 놓고 8.3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힘을 줘서 때려 먹었어요. 10월 29일 날 충마로 놓고 때려 먹었고, 그 전에 9월 23일 경주에서도 고배당으로 주목했던 마필이죠. 예전에 이 51조에 있을 때부터, 지금은 뭐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이 김호 조교사 마방이 입사했을 때부터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강민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10월 29일 날 강하게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인기 1위로 팔릴 만큼 센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마필은 뭐 편성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발전 대치가 상당히 큰, 뭐 앞으로 많이 뛰어줄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하와이보스가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강민은 뭐 인정할 수가 없고요. 5번은 리얼걸치도 직전 경주에서 배낭판 바람을 상당히 막 깜빡이로 팔렸어요.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만큼 편성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월 22일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어요. 10월 22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18배짜리 적중했잖아요. 금화 포르테 놓고 리얼걸치에 적중했는데, 그때 당시는 안쪽 게이트 최적 정제를 풀어갔던 내용인데, 5번은 리얼걸치도 능력마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10번마 좌청룡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좀 늦추입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결승선 전방 한 200m 전방에서 진로가 살짝 그 펄샤이너 마필에게 부딪히면서 진로가 살짝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똑바로 복귀를 하는 예상가들이라면은 10번마 좌청룡은 아마 강하게 추천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10월 14일 경주를 보면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이렇게 불안한 인기말을 삭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카고 아트를 놓고 로드힐 102배 고배당을 승부로 때려 먹었던, 추천 경기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좌청룡도 능력마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약한 편성에서는 어떻게 한번 들이대볼 마필이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 도무지 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가 모조리 다 풀어줄 수도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이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관리 마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 8번 투르티버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에 23배짜리를 압축 막번으로 적중을 했는데, 주력으로 적중을 했는데, 이 마필도 1700은 무시 못해요.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배당 가치는 충분한 복병으로 보고요. 뭐 4번마 큐피드보이라는 마필도 이미 뭐 31전을 뛴 마필이긴 한데, 직전 경주, 그전 경주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 정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강민이 예전에도 좀 한번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오늘은 안 팔립니다. 인기도에서 거의 한 8위권, 9위권 팔릴 텐데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가요. 강민이 주중에 이번 7경주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터부지면 아주 초고액 배당이 터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성이 딱 그렇게 짜여져 있네요.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고배당 충마가 있습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2세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입니다. 2세마 특별 경주치고는 상금 규모가 꽤 돼요. 1착 상금이 1억 1,400만 원인데 대상 경주급에 해당하는 상금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이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1억 1,400이니까 똑같죠. 지금 상금 규모가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와 똑같은 상금을 걸어놓고 특별 경주 8마리가 뛰고 있는데,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검승부가 되는 레이스예요. 자, 강민은 1번마 가온챔프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조건까지 너무나 잘 뽑았어요.
8월 18일 날 주행 심사 때는 채찍을 추진하면서 좀 밋밋한 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9월 9일 날 데뷔전에서 선두 외곽을 압박하고 넘어가면서 그냥 대차로 낙승을 거두는 그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직전 경기도 보면 그 루키 스테이크스 2세마 경기였죠. 그러니까 상금 규모가 꽤 있던 경기였습니다. 2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주어지는 5천만 원이 넘는 5,100만 원인가 하는 그 상금이 주어지는 그 루키 스테이크스를 우승했는데 직전에도 뛰는 내용을 보니까 외곽에서 초반 스피드가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대하시로 그냥 뽑아 나서면서 넉넉했는데 1번마 가온챔프는 이거는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온챔프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 텐데 여기서는 무시 못해요. 바로 옆에 있는 2번마 끌어주는 손의 김용근 기수 안장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페로비치와 김용근 기수가 2017년 최다승을 놓고 경쟁 중이에요. 페로비치가 98승, 김용근이가 93승. 그 때문에 2번마 끌어진 손의 김용근 기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번마 가온챔프를 좀 견제하려고 하겠는데 1번마 가온챔프의 페이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1번마 가온챔프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레이스로 봅니다. 6번마 횡운골이 최근에 이 연투를 때리면서 상당한 근성을 9월 24일 날 경기도지사배에서 2착 8월 20일 날은 브리즈업 경매마 특별경주 직전 경주에서 또 우승을 했고 근데 이마피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데 1번마 가온챔프를 넘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 상황은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6번마 행운골이 8월 20일 날 브리즈업 경매마 특별경주에서는 모래를 안 맞고 외곽을 돌다가 그냥 깨졌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운골이 깜빡이로 팔린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1번마 가온챔프, 1번 가온챔프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1번마 새벽이, 2번마 컬러즈 트러블, 3번마 영광의 시간.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외곽 있는 마필 중에는 딱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보이질 않고 1번마 새벽이가 원게이트 너무 잘 뽑았어요. 또 문세영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의심 없이 머리로 팔 텐데 기본적으로 편하게 선행을 해야 되죠.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직전 경주는 서둘러서 대하시로 선행을 뽑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1번 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부담장 3.5kg 늘어난 부분도 조심스럽고 이 9월 17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는데 그때 당시는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오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가 입상을 하려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2번마 컬러드 트러블은 일단 2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직전 경주도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으로 입상을 성공했는데 이건 뭐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 마필이죠. 거리 적성이 짧아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8월 달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꺾었고 7월 달에도 강민이 인기 1위로 팔리든 말든 그냥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지만은 올해 초까지 올 봄까지는 5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컬러즈 트러블도 오늘 안쪽 게이트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이 3번은 영광의 시간이 10월 달 경주에서 점핑 출전했죠. 그때 선행을 노렸는데 선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섰는데 끝걸음이 부족했고 1번만 새벽이를 넘어서 일단 3번만 영광의 시간이 초반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안쪽에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그런데 강민이 좀 여기서 배당마로서는 외곽에 있는 마필 12번마 아르고솜을 주목합니다.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지만은 11월 17일 날 재검 내용이 좋았고 5월 21일 경주도 보면 그때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상당한 여유를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보면요. 예전에 오래전이죠. 한 2014년인가에 그 브리더스컵 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 그 라팔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에서도 3착인가 왔죠. 그 라팔의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하고 또 1억짜리 굉장히 비싼 마필입니다. 특히 이 마필은 1월달 경주였던가요? 그때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결승선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 3착인가 4착인가 좀 깨졌던 그런 아주 좀 아쉬운 기억이 있어서 강민이 계속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12월 아르고썸이 오늘 이평선에서 안 팔리기 때문에 노르벌 배당 가치는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아르고썸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가면서 이번 구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관심 많은 12번 아르고썸을 복병으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이에요.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요. 1번마 절묘한 선택, 또 5번마 투어로즈, 10번마 최고머니, 11번 스프릿 오브 한센, 이렇게 4마리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마필, 이 4마리 안에서 썰렁하게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다라고 강변은 보고 있습니다. 1번마 절묘한 선택이 최근에 상승세가 좋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이미 한계를 한번 드러낸 적이 있잖아요. 3군으로 강등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3군으로 강등이 된 이유가 이제 2군으로 올라와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경주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3군으로 내려갔었던 마필이거든요. 최근에는 계속 1200m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늘어난 1400m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1번 게이트 문세영의 상당한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강민은 1번만 절묘한 선택을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5번마 투어로즈도 이 8월 19일날 인기 1위로 팔렸죠.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 전까지 7월 2일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7연속 입상에 성공한 거예요. 지금 전적표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7월 2일까지 7연타를 때렸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8월 19일날 의심 없이 팔렸습니다만은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이 마필이 그동안 뛰었던 내용을 보면 국산마 경주 정말 약한 편성에서만 연투를 때렸던 그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기본 사이즈 자체를 센 놈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11번마 스프릿 오브 한센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그냥 꺾었고 9월 24일 날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거의 반삭제하는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스프릿 오브 한센은 자기 페이스를 편안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안쪽 게이트면 조금 세게 보겠습니다만 오늘 게이트 외곽이고 지금 상대 선행마가 투어로즈도 있고요. 몇몇 발빠른 마필 코디악 러브도 있고 스프릿 오브 한센의 전개 상황이 역시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나마 10번마 최고머니가 인기 맞으기는 조금 난 것 같아요. 이 10월 1일 경주에서 강민이 어나더 스마트 원을 놓고 최고머니 80.7배를 메인 승부로 강배팅으로 그때 추석 전이었죠.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고 또 강민도 이 최고머니를 주력 승부로 조져가지고 추석을 정말 좀 짭짤하게 좀 따뜻하게 보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0번 최고머니는 기분이 좋은 마필이긴 한데 그런데 이 마필도 끌리는 악벽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얼만큼 적절하게 조절하고 뛰느냐가 관건입니다. 충마로 놓고 가야 될지는 강민이 아직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민이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관심 마필 2마리가 있습니다. 언급해드렸듯이 지금 인기마들이 한두 가지씩 다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배팅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민의 승부지 고배당 관심 마필 한 마리는 한 인기도에서 한 10위 될 것 같고요. 한 마리는 한 6위권, 5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마리가 동반 입상했을 때 손 붙잡고 들어왔을 때는 파격적인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레이서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강민이 찐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 강하게 노리도록 합니다. 이번 10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기도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치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배당판의 인기마가요. 안쪽에 1번마 오피데이와 2번마 브로드웨이신, 그리고 외곽에 12번마 바람 속으로,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를 팔리는데, 1번마 오피데이는 7월 30일 경주에서 14배짜리를 대가리 세워놓고 적중했던 그 마필 아니겠습니까? 지금 승근 이후에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는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과연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선행 내지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고요. 2번마 브로드웨이시는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불안한 인기마로 완전히 꺾었어요. 1400m는 편하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버티기가 어렵다고 봤고요. 선행을 가긴 갔어요. 근데 조금만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2번마 브로드웨이신도 아마 이게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겠죠. 패로 비치니까 강측으로 놓고 공략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뒷심이 후달리는 마필입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가 여러 마리가 포진되어 있어요. 발빠른 마필들, 뭐 8번마 청상이벨이라든가 또 뭐 소캐스트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발빠른 마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번마 브로드웨이신도 이것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죠. 외곽이 12번마 바람 속으로라는 마필은 1200m가 적정거리죠. 물고 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은 출전 공백이 길어졌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지금 1번, 2번, 12번 지금 깜빡이를 팔리는 이 세 마필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아닙니다. 강민이 이 축으로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켜나 있는데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은 기대 마필입니다. 여기선 안 빠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을 대가리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의외로 좀 배당이 엮일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 9번마 그레이트 조이가 40조에 있다가 마방을 이적했는데 최근에 이 서울 경마장에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승부 패턴이 있죠. 마방을 이적한 마필들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터트리는 그런 분위기가 서울 경마장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9번마 그레이트 조이도 복귀 내용으로는 뭐 안 되는 말이 아니죠. 특히 1200에서는 요거는 실전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승부지 대가리 안 빠지는 충마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맞건 확실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16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편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